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그렇지만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데요. 영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과장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만 보면 분명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자네는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의 프로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이야.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의 수입은 끊기고 말지.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는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 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네. 개중에는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건 수많은 파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치란 건 뻔하니까. 사실 1년에 3억 원 정도만 있어도 욕구의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거든.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한동안은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는 나날이 계속될 거야. 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 몇 번의 시즌이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선수들로 대체되겠지. 이윽고 몇 해쯤 지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돼.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사실 그들에겐 동정이 가기도 해.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는 자신을 받들면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큰 돈에만 어울리는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다 현역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야. 상승 곡선을 그리던 장거는 이제 그때부터 깎여버리거든. 은퇴해서도 스포츠업계와 계약하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일을 해서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야 할 정도야. 선수들 대다수는 현역 시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과 현역 시절과 똑같은 화려한 생활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되지. 결국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압박감에 머리를 싸매다가 섣부르게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이야.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투자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기 마련이거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로 비싼 물건을 사대는 거지. 반드시 대박 난다는 투자자의 조언을 고지 듣고 리스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현역 시절처럼 이렇게 좋은 대로 믿어버리지. 난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어. 이 투자에서 승리하면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거야.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선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건 분명 선수 본인이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이지. 하지만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아. 훨씬 가혹하단 말일세.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기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도 있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 선수 출신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역전 홈런을 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네. 그들은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참 이상하네요.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 계속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나 괜한 승부욕 때문이 아닐까요? 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월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는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예를 들어 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거나 저금을 하라는 식의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돈이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여차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또 일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고, 이 나라는 저축 금액이 거의 1경원에 다다른다고 하지 않나. 결국 그만한 돈이 그냥 잠들어 있다는 말이지. 하지만 열차할 때가 언제인가? 그건 마치 갑작스레 닥쳐오는 폭풍우와 같다네.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거 봤나? 결혼, 출산, 해고, 창업, 은퇴, 질병, 재해, 그 어느 하나라도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나? 그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고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불안에 떨고 여차할 때만을 기다리며 사는 게 기분 좋은 인생은 아닐 걸세. 하지만 사람은 언제까지나 중학생으로만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루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레 커지겠지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러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걸.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플랜을 세울 수는 있지만 막상 돈을 벌거나 불리는 데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야 투자 신탁을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이야기가 열기를 띨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걸까? 어르신, 어느새 나는 그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세를 고치고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를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하하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를 때리는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 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